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 회의였는데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규제 관련해서 도대체 이 규제가 너무 많다.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명에서 드러나죠. 핵심적인 규제를 제발 합리적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신산업 발전에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입장을 현장에서 정확히 밝혔고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좀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후에 신속하게 관련 업무들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대통령이 회의까지 직접 주재할 만큼 이런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체감을 하실 텐데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 우리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장기 저성장의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런 환경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청사진이 필요할 텐데 인공지능 주요국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제조 2025 굴기를 그렇게 누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신산업 때문이죠.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신산업에서 산업 경쟁력 또 경제적인 안보를 강화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바이오 같은 신산업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틈에 어느덧 한 발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인공지능 종합 점수를 내보면 안타깝게도 미국이 최상위권에 있고 중국이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는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지경이라고 평가에도 무방한 상황이죠. 영국이 우리보다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다, 이거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의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거의 신산업 지원을 위해서 전 정부 부처가 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좀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서 반드시 신산업 관련해서 규제를 좀 혁파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 요인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규제 개혁을 통해서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일단 웬만하면 규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렇게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규제를 면제하면서 산업이 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는 뜻이고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규제들을 확대합니다. 포지티브라는 건 되는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안 된다고 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규제를 줄이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최대 공약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이라는 건, 샌드박스라는 건 그야말로 모래상자잖아요. 기존에 스타트업들이 샌드박스에서 놀듯이 모래밭에서 놀면서 다치지 않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해봐도 여기에서는 넘어져도 아프지 않다처럼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도 실패해도 괜찮다, 허용하는 룸을 확 늘려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메가 특구를 추진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지역에 특화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정부가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출범했고요. 대통령을 합리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았습니다. 규제 합리화의 민간위원들도 이 2배로 확대를 하고요. 리더십의 전문성까지 강화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신산업 중에서도 특히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갈 길이 바쁜데요. 벌써부터 미국, 중국이 2강 체제를 좀 향해서 굳혀가려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비등하게 가려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관련한 투자를 또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작권이라던가 공공데이터 활용이라던가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어떤 이슈들이 논의됐을까요? 네, 지금 더 이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대원칙으로 밝혔는데 저작권 규제 소송 등 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것들을 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두루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혁신 관련해서는 이제 저작물을 만들고 이걸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사이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익이 창출됐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등은 공정이용 규칙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컨대 TDM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면책 규정을 보면 데이터를 상업용 말고 연구나 분석의 대상으로 갖다 쓸 때에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갖다 쓸 수 있다. 허가를 면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 시대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고요.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이 2가지가 병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균형을 잘 잡아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어디까지 쳐서 나눌 것인가. 이건 사실 기존의 언론사들의 방송, 기사 같은 것들을 포털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오래된 그 논란과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 시장 초창기 단계라 이거 점점 규칙을 마련해가는 중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 정보를 가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요. 공공데이터 부분은 다양한 이슈가 있죠. 이 담당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하면 담당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갖다 쓰지 마세요 하는 분위기. 또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조성의 행태. 그 밖에도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는 이 피싱이나 스미싱을 막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원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개혁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국과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좀 성급하게 우리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규제가 자율주행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5배 많은데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얼마나 운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미국에서는 2,000대가 돌아다니고 중국은 3,000대가 돌아다니는데 국내에서는 132대가 운행을 합니다. 허가받은 차량이 이보다 많은데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은 100여 대에 그친다 이런 얘기고요. 잘 나가는 나라들 자율주행 차량 이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마이너스 95%, 100점 만점이라면 5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또 운행하는 지역이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도심 전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일대, 또 텍사스, 또 LA 이런 쪽으로 점점 서비스 지역 늘려가고 있고 중국도 우한 등에서는 거의 자율주행 택시 이외에 사람이 운행하는 택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7개 시험 운행지구에서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 상암동 일대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업화에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데이터도 미국과 중국은 100% 원자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식별 처리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가 조건이 워낙 엄격해서 실증 특례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쓸만한 데이터로 만들기가 참 힘들다고 하네요. 외국계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마음껏 쓰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 불만도 현장에서 나오고요. 기업과 인증기관, 이 부처 간의 신기술 특례 관련해서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기술이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일 텐데 이런 것도 신속히 가다듬어 가야겠습니다. 예, AI 그리고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규제 개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문별 해결책 말고도 우리 경제라던가 이 산업 현장에서 보이는 좀 특이한 문화랄까, 풍토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하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걸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 OECD 평균 대비해서 혁신 기업이 현저히 적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혁신 생태계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되기 싫어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 되기 싫어하고 왜 그럴까?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하던 지원이 뚝 끊기거나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규제는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대리에서 영원히 승진 안 할게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세금이나 금융, 조달, R&D 지원이 현저히 차이나게 되고요. 중소기업의 이동성이 그래서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통해서 몸집 키우고 사회적으로 고용으로 기여하는 회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하고 여러 가지 법들의 원용을 해보면 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은 규제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올 법하거든요. 계단식으로 규제하는 이 성장 억제책들 이런 것들 좀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산 규모 관리를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크지 말아야지 승진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규모를 줄이고 있는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인 형벌이 민간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고요. OECD 대비해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설명을 해주신 이 피터팬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의 몸집을 더 키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열쇠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내놨거든요.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다른 무엇보다 정부는 인공지능의 진심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빼놓고는 현재의 산업을 논하기 어려워서이기도 하고요. 성장형 사업에 집중을 하는데 인공지능 R&D에 정부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성장 기업의 지원 규모 자체도 늘리기로 했고요. 재정과 금융을 지원할 때 반복적 수급은 줄이고 새로운 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한정돼 있는데 한 곳만 집중해서 지원하다 보면 후회되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겠죠.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나 재정 지원의 절벽을 완화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됐을 때 성장 지원 뚝 끊어버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뜻이고 스케일업 방안으로는 공시기업 집단 자산 기준을 GDP에 연동을 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심사를 거쳐서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유예나 재평가 이런 단계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서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다 보면 전과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만들지 않겠다는 거고 경제적인 형벌은 합리화하면서
1년 안에 30% 정도 관련 규정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9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